2006년 산시성 윈청의 고3 학생 찐샤오후이는 대입시험을 20일 정도 남겨두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불법 벽돌 가마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 벽돌 가마 노동자가 찐샤오후에게 몰래 일러주었다. 여기에 온 사람 중에 탈출에 성공한 사람도 없고 임금을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2007년 5월 6일 허난 지역 방송국 기자 푸천종은 방송국으로 걸려온 제보 전화 목록을 보며 방송에서 다룰 소재를 선정하고 있었다. 그는 허난성의 아이들이 산시성으로 가서 실종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산시성으로 갔다. 중국 산시성은 벽돌의 원료가 되는 점토가 풍부해 산시성 윈청과 진청 일대에는 최소 1000개 이상의 벽돌 가마가 있다.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벽돌 가마는 노동자를 구하기가 힘들어 많은 가마에서 불법으로 노동 인력을 구하고 있었다. 특히 산시성 윈청의 린치현은 불법 벽돌 가마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중 라오위의 가마가 가장 유명했다. 그의 가마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 한 개의 출입구만 있었으며 경호원들이 출입구를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서 외부인이 진입하기 힘들었다. 기자 푸천총 일행은 작업장 간부를 몇 차례 귀찮게 조르고 나서야 벽돌 가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옷도 걸치지 않고 맨발로 벽돌 가마에서 일하는 헐벗고 굶주린 노동자가 그들 눈에 들어왔다. 노동자의 수레에는 아직 굽지 않은 날벽돌이 가득 차 있었고 수레가 너무 무거워 한 걸음 떼기조차 버거워 보였다. 그는 가끔 머리를 들어 올렸는데 18세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노동자의 얼굴엔 무감각하고 망연자실한 멍한 표정뿐이었다. 근처에 다른 한 노동자가 작업 속도가 살짝 느려지자 근처에 있던 작업 감독이 손에 잡히는 벽돌을 들고 노동자의 머리를 찍어내렸다. 이것이 푸천종의 첫 번째 산시성 불법 벽돌 가마 취재였다. 푸천총 기자는 두 번째 불법 벽돌 가마 취재 때 실종 아동의 부모들과 동행했다. 실종 아동의 부모였던 장씨 부부의 눈에는 호련히 벽돌을 나르고 있는 아이가 들어왔다. 그 아이는 장씨 부부가 애타게 찾고 있던 실종된 아들이었다. 장씨 부부는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고된 노동으로 심신이 망가진 아이는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도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불법 벽돌 가마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 대부분은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인신매매범들에게 유인되거나 강제로 차에 태워져 납치되었다. 아이들 중 가장 어린 아이는 8살이었고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할 이 아이는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 성인들조차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실종된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매일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해야 했다. 도망치다 붙잡히면 불구가 될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다른 아이는 작업장 간부에게 식지 않은 뜨거운 벽돌로 맞아서 살과 피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상을 입었다. 아이들의 동작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작업 반장들은 손에 잡히는 벽돌로 아이들의 머리를 가격했고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도 공대로 대충 묶어버리며 계속 일을 시켰다. 불법 가마 관계자들의 위협과 경찰 및 지방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불법 벽돌 가마의 아이들을 구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지 경찰들은 부모가 직접 찾으러 온 아이만 데려갈 것을 허용했다. 경찰들은 아이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가마주들이 부모들을 욕하고 위협해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불법 가마들은 모두 다 깊은 산속에 있었고 지방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구출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푸천총은 그간의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추적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07년 5월 19일 최초로 불법 벽돌 가마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푸천총의 방송 직후인 2007년 5월 27일 홍통현 공안국은 차오성촌에서 불법 벽돌 가마를 발견했다. 그곳은 지부서기의 아들 왕핑핑이 운영하던 가마로 왕핑핑과 인력 도급 계약을 맺은 헝팅안은 2006년 3월부터 시안, 정저우 기차역 등에서 유인 또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32명의 농민공들을 벽돌 가마로 데려왔다. 그중 9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노동자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잠들 수 있었다.
한겨울에도 난방도 되지 않는 바닥에서 감금된 채 자야 했다. 불법 벽돌 가마에서 구출되었을 당시 농민공들의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농민공들은 냉각되지도 않은 벽돌을 짊어지고 옮기느라 등에 화상을 입었고 뜨거운 벽돌 가마를 맨발로 오가느라 발에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벽돌 가마는 식기까지 보통 5, 6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불법 벽돌 가마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냉각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가마로 집어넣어 벽돌을 꺼내게 했다. 비인간적인 잔인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곳의 농민공들은 반항할 줄 몰랐으며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농민공들의 동작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가마 관리인들의 인정사정 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가마 관리인 자오얀빙은 지적장애인 류바오의 동작이 굼뜨다는 이유로 삽으로 류바오의 머리를 가격했고 류바오는 이튿날 감금된 방에서 사망했다. 가마 관리인들은 류바오의 사체를 비닐에 담아 근처 야산에 안매장했다. 산시성 벽돌 가마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산시성 정부는 신속하게 조사를 착수했고 1개월간의 강도 높은 수사 결과 불법 벽돌 가마 노예 사건은 일부 공산당 간부 및 공무원들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들에게 뇌물수수, 사유재산 착복 등 심각한 부정부패가 있음이 적발되었다. 부패한 당간부와 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받았고 그중 3명은 당적이 박탈되었다. 불법 벽돌 가마 소유주와 작업장 관련자들은 징역 2년부터 사형까지 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